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사무실 이전 문제로 좀 하루 늦게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이 부분 다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공간이 살짝 바뀌어서 마이크가 살짝 울릴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쾌적하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장비 교체를 통해서 1월 중순이나 말 그쯤부터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방송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 유료 강의를 위해서 이제 관련 내용을 다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일단 이제 금감원 이제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내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일단 뭐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일단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일단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커뮤니티로 글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링크를 통해서 이제 유료 강의에 대한 진행 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다룰 예정인지 자세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잘 확인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뜻이 있으신 분들만 신중히 검토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청 방식이나 뭐 금액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 오전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점 이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 발생했던 저점은 이제 47.8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19년 12월 달 거가 반영이 돼서 47.2로 저점 이탈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달에 시진핑과 1단계 무역 협상에 이제 완전히 서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제조업 지수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에 나오는 제조업 지수의 추세를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분기에 나오는 제조업 지수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1단계 무역 협상이 그렇게 확실하게 경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히려 지금보다 1분기 때 수치가 더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 지수까지 이제 같이 그때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저점까지 이탈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일단 기존의 그 금융위기 발생 시 이제 회복 국면, 이때가 2009년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2016년보다도 안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큰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45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린 그 내용에 엄청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커뮤니티 글로 장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을 맞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3파동 하락을 이제 나타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3파동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파동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이 이후에 다시 플랫 파동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3, 3, 5 형태로 플랫 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파동은 조정 파동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걸로 일단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왔던 이렇게 5파동으로 올라왔습니다.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5파동 전체에 대한 이 조정 파동을 우측에서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측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파동 자체가 이렇게 A파, B파, 그리고 C파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큰 차원의 A파가 38.2%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반등 이후에 큰 규모의, 다른 색으로 이건 할게요. B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B파는 A파가 이제 3파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B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심지어 고점을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이 나오게 될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C파가 나올 가능성, 이게 좀 더 큰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일단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파동 역시도 여기서 이제 진행했던 이 반등 파동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290.9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속보 개파락해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이렇게 다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조정 장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조정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쯤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선을 철저히 설정을 하고 그 보유선으로 기계적으로 대응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보유선을 이탈한 종목이 있다면 잘 관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직 보유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다음 주에 그 보유선을 계속 잡고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세와 상관없이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선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커뮤니티 글로 2011년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려오는 이 거대한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다라고 제가 커뮤니티 글로 남겼었는데, 그 글 이후에 금요일장에 정확히 거기 이제 고점을 맞았어요. 금요일날 맞은 고점은 2011년부터 올라온 이 추세선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한 1.5에서 뭐 2% 정도 남았다, 여유 공간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을 참고하시고 종목을 대응하셨던 분들은 아마 고가에서 잘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동 자체에서 이제 눌림이 나올 텐데, 이 눌림의 폭에 따라서 좀 향후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당한 이제 조정과 그 이후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코스닥에서 긍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있잖아요. 추세선. 요거는 이제 단계에서 좀 내려오는 거고, 이제 이게 전체적인 하락 추세인데 여기 구간까지 돌파를 한다. 일단 이 자리 위에 올라오는 게 가장 1단계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만약에 돌파해서 이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아마 의외로 큰 반등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기존에 1145원 그리고 1155원 요 사이를 바닥 구간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1154원, 3원 그 정도에서 딱 찍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겹쳐지면서 어쨌든 원달러 환율을 이제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정을 줄 빌미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있을 거예요. 특히 북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란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는 북한과 이란,
이 두 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이제 겹쳐져서 발생이 될 때 이때는 조정이 좀 의외로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추세에 일단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이미 지금 하락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몰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바로 급등하려면 정말 이란과 미국 간에 좀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야만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바로 쭉 상승하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 하락 추세 자체를 한번 헤딩을 하고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헤딩을 하고 다시 눌린 뒤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정말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요 폭에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폭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의 이제 영향을 받는 시장 상황,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밤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 추세는 일단 이탈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 추세.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3파동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3파동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당시는 이렇게 그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파동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5, 3, 5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3파동이 지금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5파동을 만들면서 고점을 올리긴 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5파동을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큰 하락이 나왔죠. 이제 이란의 악재 문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랑 조금 흐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도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온 이제 추세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온 추세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30분봉에서 5파동 상승 형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 추세까지 만약에 무너진다. 이 추세까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의 5파동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2019년 하반기 랠리가 시작됐던 부분, 이 전체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의외로 좀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일한 변수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집중해서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뉴스만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선만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려면 보유선을 잡고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인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차트를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고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맞춰서 이제 귀금속 중 그 중에서도 은보다 골드가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상승을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존의 하락 추세를 돌파한 자리는 이제 이 지점이고요. 지금 거의 뭐 종가상 고가 라인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 위치거든요. 종가상으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거의 그 위치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그래서 큰 변수가 없다면 종가상 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마지막 5파동짜리잖아요. 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18년부터 이게 지금 귀금속 랠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5파동을 만든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로 상승을 할 때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조정 파동을 함부로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마지막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가는 모습. 그리고 피보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기술적 라인에서는 1588 위를 올라서서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실물 귀금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미 예전 방송에서 2019년 말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미 실물 자산을 이제 준비를 해 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동성 확대, 달러를 푼다든지 이런 정책에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자산격으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양방향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금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실물 자산은 계속 보험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몰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분할로 꾸준히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물 귀금속 가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의 상황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뭐 ETF라든지 이제 종이 자산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기술적 라인에서 분할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은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귀금속 시장을 아마 따라갈 겁니다. 금이 이제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5파동, 분봉상으로 5파동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격주 단위로 비트코인까지 함께 진행을 해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중 바닥이거든요. 3중 바닥인데, 이 라인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그려드렸던 지지 라인, 첫 번째 지지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정말 힘들지 않다. 한번 말씀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로 제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바닥 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 2평 다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2평 수렴 라인까지 같이 돌파하는 그런 강한 캔들이 나왔을 때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아마 이런 비슷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 하방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계속 관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 하락 추세랑 그리고 이평선들 다 수렴을 해서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확인한 뒤에 이제 눌림자리에서 확인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모습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역회된 숄더로 지금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